이번 시간에는 다음과 같은 좌상 컴퓨터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V-Ray를 통해서 렌더링을 한 결과 내용이 되겠고요. 물론 좀 더 하이 레벨로 놓고 렌더링 걸었다면 좀 더 그 향상된 렌더링 이미지가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중요한 내용은 일단은 그 밑에서 보여지는 네온 같은 부분에 이거를 만든 컨셉이 사실 이거는 내가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컴퓨터를 이게 앉아서 작업을 하는 건데 일반 그냥 앉아서 하는 건데 여기 수납 공간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약간 기울기가 들어가는 키보드를 놓는 거예요. 키보드를 놓고 마우스를 놓고 작업을 하는 거죠. 모니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본체가 뭐 이 옆에 놓여지겠죠. 이렇게 본체가 놓여지게 되는데, 본체가 놓여지고 본체를 탁 키면 밑에 이 네온 불이 탁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앉는 동시에 컴퓨터를 키면 밑에 있는 불이 켜지고, 그 다음에 끄면은 꺼지고, 그래서 작업을 하는 이 사람이 작업을 하고 있구나 없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전체적인 디자인 구성이 뭐 내가 했다고 해서 뭐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일단은 그런 내용으로 만들었다라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V-Ray와 모델링을 통해서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V-Ray를 통해서 렌더링 하는데 일단 매핑이 사용이 되겠어요. 이 나무 무늬몽 매핑이 되겠고, 그 다음에 UVW 매핑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유리 재질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고, 반사 재질 들어갈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아까처럼 이 네온 사인처럼 반짝이는 불빛, 이러한 불빛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모델링은 2D를 그려서 3D로 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3D 작업된 내용을 가지고서 또 2차적인 연산으로 불 작업에 의해서 빼고 더하기에 의해서 만들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만드는 방법은 다양할 수가 있겠죠. 지금 작업하고자 하는 내용이 꼭 정답이 될 수는 있는 것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여기 진행됐고, 파일 리셋을 통해서 작업을 하도록 합니다. 자, 일단은 어떤 작업에 있어서 수치적인 내용을 작업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크리에이트 2D를 찍어주고, 렉탱글에 의해서 탑뷰에서 2D를 그려줍니다. 가장 맨 위에 있는 상판의 크기를 X축을 1500을 주고요. 다음에 Y축을 600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안에 유리판이 들어가기 위해서 크리에이트 렉탱글을 다시 한번 그려주고, 모디파이에서 이것을 1000을 걸어줍니다. 1000 다음에 250을 걸어줘서 안에 유리를 넣을 공간을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확한 중앙 정렬을 하기 위해서 얼라인 버튼을 누르고 큰 사각형을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센터 X축, Y축, Z축을 그러면 정중앙 배열이 되는 거고, 자, 이 두 개를 어태치를 통해서 두께를 주게 되면 가운데 구멍이 나는데, 구멍이 나고 난 이후에는 유리 재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사각형을 쉬프트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해줘서 하나 더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복사할 때 유의할 것은 인스턴스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OK를 걸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에디트 스플라인 들어갑니다. 에디트 스플라인에서 어태치를 찍고 바탕 큰 사각형을 클릭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다시 한번 모디파이에서 익스트루드라는 메뉴를 들어가지고 익스트루드에서 두께를 마이너스 350에서 50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0을 걸어주도록 할게요. 자, 350 총 두께는 350이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 네온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별도의 재질을 넣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께가 50이 됩니다. 자, 그래서 들어갔고, 유리판도 두께를 일단 주도록 할게요. 얘를 찍어주고 2D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버튼에서 익스트루드로 몇 정도 줄까요? 마이너스 10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컬러를 조금 변경을 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정면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먼저
이 부분을 이렇게 빼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을 먼저.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빼내는데 그 크기를 작업하면 될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여기서 이 부분까지가 250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250, 200이에요. 200. 여기까지가 200, 여기까지가 2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 400이 되겠죠. 그럼 1100이 되네요. 요 사이 이 길이는 X축으로. 요게 200이고 요게 200이거든요. 요렇게. 그 다음에 1100이 되고 X축은. 그 다음에 빠지는 높이의 공간은요. 몇이 되냐면은 50하고 몇 수로 작업을 했냐면 100으로 했어요. 그래서 150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 총 길이를,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는 필요가 없죠. 요거는 다시 그릴 거니까 요 공간만을 작업하면 될 거예요. 요 공간이 무엇이냐면 100 정도 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요게 100이고 요게 1100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D에서, 그러니까 프론트 뷰에서 작업하면 되겠죠. 자, 앵글 스냅을 켜주고, 아니, 앵글 스냅이 아니죠. 스냅 모드를 켜주고, 오른쪽 버튼에서 무슨 포인트? 엔드 포인트를 켜주고, 크리에이트 2D에서 어떻게? 일단 이렇게 그립니다. 그 다음에 모디파이에서 X는 천이 잡혔잖아요. 그래서 얘를 100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을 이쪽으로 이동 툴에 의해서 이동을 합니다. 아이고, 이 부분을 이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수치적인 내용을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자, 그려진 2D 내용을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그렇죠. 이렇게 1000. 1000으로 해요? 네. 아, 가만 있어봐. 1000이 아니라 1100이죠. 1100으로 100을 늘리겠습니다. 1100으로 늘려주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께를 주소 빼버리면 되는데 탑뷰를 봐보세요. 지금 뒤로 가 있죠. 일로 밑으로 내려야 되죠. 그래서 이동 툴을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마이너스, 뭐 적당히 빼도 돼요. 한 몇 수를 뺄까? 한 300 정도를 빼겠습니다. 이렇게 뺐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익스트루드를 주고 아주 두께를 크게 주는 거죠. 두께를 길게 줍니다. 이렇게 주고 빼낼게요. 어떻게 빼죠? 여기서 큰 물체 선택해주고 크리에이트 컴파운드 오브젝트, 지오메트리 컴파운드 오브젝트 불 누르고 픽 오퍼랜드에 의해서 내부 물체를 클릭하면 물체가 그래서 빠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물체를 또 빠졌죠. 그 이제 어떤 걸 빼면 되는 거예요? 요 내부에 속 들어간 것만 빼면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뭐 정확한 길이를 산출하는 것보다도 적당한 느낌으로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다시 엔드 포인트를 걸려진 스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서 여기 찍 선택해주고 이렇게 그린다는 거죠. 그다음 모디파이 들어가서 X축으로 900 정도로 수정을 하고 Y축을 80 정도로 할까요? 100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적당하게 그 수납 공간은 잘 생각을 해서 작업하면 되겠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탑뷰에서 마우스 이동 툴에서 오른쪽 버튼 Y축으로 마이너스 한 300 정도를 당겨주고, 그죠? 그 다음에 완전히 구멍을 뻥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뻥 내는 것도 뭐 괜찮을 수도 있지만 뒤로 이렇게 요만큼 막아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빼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밑으로 다시 한번 언두를 했어요. 자, 여기 요 공간만큼 이동을 할게요. 그게 몇일까요? 마이너스 전체가 600에서 250을 빼게 되면
350이죠. 350이죠. 네. 그럼 반이면 175 마이너스 175를 딱 가죠. 저게 선이 닿죠. 네.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에 의해서 다시 한번 주는데, 자, 익스트루드로 걸어주는데 마이너스 600이잖아요 길인데 한 50 정도 두께를 줄게요. 그래서 600 정도, 네, 600이었죠. 550이죠. 그러니까 550을 걸어줍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크리에이트 컴파운드 오브젝트 불 픽 이렇게 빼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이렇게 구멍에 나서 기본적인 어떤 물체의 틀이 만들어진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뭐 때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정면을 그려서 두께를 주고, 그러면 어디서 또 윗부분에 이 뚫고. 그렇죠, 뚫고 다시 유리 끼우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작업자가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모델링에 남은 것은 이 밑에 있는 내용이 들어가는 박스 구성과 이 밑에 키보드가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어요. 자, 먼저 키보드 들어가는 부분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키보드 들어가는 부분도 크리에이트 2D 쉐입에서 탑뷰에서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 딱, 여기서 여기까지 그려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딱 맞춰서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딱 일단은 박스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끝 포인트까지 이렇게 박스를, 자,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그린다면 어떻게 그리냐면, 일단은 이렇게 그리면 딱 맞겠죠. 일단 네. 그 다음에 높이 맞춰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게 175였잖아요. 그래서 모디파이에서 일단 175를 맞추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동 툴에 의해서 엔드 포인트로 딱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모디파이 들어갈게요. 자, 위치 한번 맞네요. 자, 익스트루드로 높이를 주는 거죠. 자, 딱 들어가서 쇼 버튼 눌러주고 익스트루드로 두께를 걸어줄게요. 자, 두께를 걸어주는데 두께를 한 5mm 정도만 두께를 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8mm 걸까요? 이렇게 걸었어요. 자, 그러면 레프트 뷰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두께가 들어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끝부분이 일자가 되면 키보드가 올라갔을 때 약간 경사가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사가 지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뒷부분을 내리든가 앞부분을 올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고 컨버트 2에서 에디터블 폴리를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점 선택을 해줘서 여기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 Y축 방향으로 다시 한 8mm 정도만큼 위로 올렸습니다. 그럼 경사가 진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자,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키보드가 놓여지면 밑으로 떨어지겠죠. 네.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끊어서 여기 두께를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Y축 와이어프레임 걸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엣지를 통해서 이 엣지 선택, 이 엣지 컨트롤 눌러주고 선택 됐죠. 자, 엣지와 엣지 선택해주고 어떻게 하죠? 자, 커넥터로 연결을 합니다. 자, 커넥터를 찍어서 한 개를 연결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동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동을 하는데 레프트 뷰에서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이동 툴 X축도 아니고 Y축도 아니고, 그렇죠. 네. 락을 걸어 줄게요. 자, 이동 툴로 이동하는데 엣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엣지를 선택을 해주고 락을 걸었어요. 자, 레프트 뷰에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동 툴로 위에 거 선택된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이거죠. 네. 됐고 락을 딱 걸었습니다. 자, 이동을 할게요. 자, 그럼 이게 경사진 상태로, 즉 이렇게 이동이 딱 되면 좋죠. 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것을 로컬로 걸어주는 거예요. 로컬로 걸어주고 뷰 쇼 트랜스폼 기즈모에서 기즈모를 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봐보세요. 뷰 메뉴일 때는 딱 X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오른쪽 X축이 되고 그 90도 방향이 Y축이 되겠죠. 네. 근데 이것을 로컬로 딱 놓게 되면 기울어진 상태에 축도 같이 기울어져 보인다는 거죠. 이해되죠? 네. 자, 그래서 딱 보니까 Y축이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Y축을 걸어서 이동합니다. 이렇게 봐보세요. 그럼 이 방향으로 이동된다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이동됐어요. 좀만 더 여기서 이동됐다. 이렇게 이동된 거죠. 네. 자, 켜주고 여기 이동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됐잖아요. 네. 그죠? 그 다음에 로컬 중요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선택 툴로 다시 한번 면을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에게서 감각적으로 조금만 이동을 탁 하겠습니다. 그러면 탁 어떤 제품이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게끔 작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러한 모델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네온이 들어가는 부분을 그리기 위해서 크리에이트 렉트앵글 놓고 다시 한번 탑뷰에 의해서 찍고 해서 딱 그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위에 그려졌죠? 이렇게 보다시피. 네. 그래서 이동 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동 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마이너스 300만큼 주고, 다음에 Z가 되겠죠? 탑뷰니까. 탑뷰에서 이동하니까 마이너스 Z 쪽으로 300만큼 이동을 이렇게 합니다.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값에 의해서 익스트루드로 마이너스 50만큼 주면 되겠습니다. 50 이렇게. 잘못했죠? 왜냐면은 이게 파인 부분을 제거했어야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다시 한번 그리도록 하죠. 자, 지우고 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사각형 탑뷰에서 클릭해주고 선택한 다음에 이동 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마이너스 300 엔터, 그 다음에 모디파이, 그 다음에 그렇죠, 익스트루드. 됐죠? 됐네요. 마이너스 50만큼 두께 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모델링을 이렇게 완성을 하고 오른쪽으로 복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Shift 눌러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모델링의 형태는 작업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단순해 보이는 작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에디트 메쉬, 에디트 폴리, 에디트 스플라인, 익스트루드, 그죠? 우리가 기본적인 모델링 명령은 다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렌더링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크리에이트에서 이 보여지는 트랜스폼 기즈모는 끄도록 할게요. 뷰 쇼 트랜스폼 기즈모에서 크리에이트 플레인을 잡아서 그립니다. 써주고 밑으로 내리도록 하지요. 이렇게 다시 한번 확대를 좀 해줘서 내려왔으니까 Y축으로 이동을 합니다. 됐고요. 자, 좀 크게 그리라고 했어요. 자, 크게 그리라고 하는 이유는 나중에 그림자만을 보여줄 수 있는 V-Ray 메토리얼 레퍼라를 쓰일 때는 기존에 이 빛이 들어가게 되면 그림자만 표현이 되잖아요. 너무 바닥 물체가 좁게 되면은 그림자가 그 좁은데 빛이 강하니까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됐고요. 자, 크리에이트에서 이제 카메라를 하나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해주고요. 크리에이트 C를 눌러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이동 툴로 찍고 얘를 내리고 이동 툴로 이렇게 이동하고
걸고 렌더링을 진행을 할게요. 자, 렌더를 걸어줍니다.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세팅이 지금 이루어져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렌더 씬에서 기본적인 우리 그 V-Ray 세팅하는 거인지 알겠죠? V-Ray 그 다음에 렌더러에서 글로벌 스위치에서 디폴트 라이트 꺼주고 그 다음에 이미지 샘플러 됐고 GI 온 켜주고 그 다음에 일라리언스를 커스텀으로 놓고 -3 정도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지금 보게 되면 이 서브 디비전의 값을 낮추게 되면 렌더링이 더 빨라질 수 있지만 너무 저하되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놓도록 하도록 할게요. 됐습니다. 자, 렌더링 사이즈를 320에 240으로 놓고 렌더링을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자, 안 보이는 이유가 당연하죠. 왜 그럴까요? 뒤에 백 색깔이 까만색이. 그렇죠. 그래서 디폴트 라이트도. 그렇죠. 디폴트 라이트 껐기 때문에. 그러면 빛을 하나 설치하든가 백그라운드 배경색을 지정해서 그 색상을 지정하든가 그거죠. 작업이죠. 자, 그래서 V-Ray 라이트에 의해서 적당히 주고 일단은 Y축으로 이동을 해주고 모디파이에서 인비저블을 체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멀티플라이어를 5 정도의 강도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됐습니다. 렌더링 한번 걸어볼게요. 자, 렌더링이 진행이 되겠죠. 자, 안전하게 렌더링을 걸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show 뭐죠? 세이프 프레임이죠? 걸어주고 좀 확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질 편집기로 들어가서 먼저 바닥 재질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바닥 재질은 일반적으로 그냥 스탠다드를 클릭해주고 V-Ray 매트리얼에서 클릭을 합니다. 흰색이 되어 있고, 자, 빛의 강도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한 3 정도로 바꿔줄게요. 자, 렌더링 다시 한번 해주고 전체적인 명암을 맞추도록 해보자.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밑에 얼룩얼룩 보이는 거 있죠.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아까 너무 그 렌더링 퀄리티를 낮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무늬목이 남았어요. 그래서 자, 재질을 선택해주고 물체 선택해주고 두 번째 재질슬로 찍고 다음에 스탠다드에서 V-Ray 매트리얼 들어가고 디퓨즈에서 비트맵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맵스 우드 찍어주고 원하는 매핑 타입을 걸어주게 됩니다. 자, 선택해주고 입혀주고 미리 보기 해주고 안되죠. 어떻게 되죠? 반드시 미리 보기가 되어서 퍼스펙티브나 카메라 뷰 상태에서 이 나무 재질이 보여줘야 되는데 미리 보기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왜? 기본 물체를 두께를 주면 보여요. 근데 물체 두께를 주고 빼냈죠. 네. 연산 작업에 의해서. 네. 그러면은 버텍스와 엣지나 페이스들이 세속 형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UVW를 걸어줘야 돼요. 자, UVW가 없다면 다시 한번 UVW에서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자, 매핑 타입의 형태가 지금 플래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핑 타입의 형태를 뭘로 박스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박스라고 하는 것은 6개의 재질이 6면에 들어간다는 거죠. 6개 박스 면처럼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됐고, 다시 한번 키보드가 올라갈 수 있는 요 판에다가도 재질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모디파이에서 맞아요. UVWP 걸어주고 매핑 타입. 근데 꼭 박스가 또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물체 맞게끔 잘 구성하면 되는 거예요. 됐고, 렌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링이 진행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네. 진행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좀 빛의 밝기를 조금 높일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빛의 밝기를 조금 3.5 정도 줄까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유리 재질을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유리 물체 선택해 주고 재질을 들어가서 세 번째 슬롯 찍어 준 다음에 스탠다드에서 메터리얼 들어가죠. 네. 그 다음에 일단 디퓨즈로서 원하는 유리의 색상을 제어를 해주고, 그죠? 네. 유리 색상을 제어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요? 리플락션을 얘를 흰색 쪽으로 가져간다면 투영이 걸린다는 거죠. 굴절이 이루어지면서.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은 이렇게 디퓨즈 칼라 색상이 보여지고, 그 밑에 있는 리플락트 값에 의해서 투영도와 굴절률이 제어가 된다는 겁니다. 네. 입혀주도록 할게요. 됐죠? 렌더링 다시 한번 걸어볼게요. 자, 빛이 조금 밝아졌고, 그 다음에 유리 재질이 들어가서 다음처럼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환경 맵은 전혀 설정되지 않았어요. 그쵸? 바탕도 배경색도 그렇고 렌더링에서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일단은 렌더 씬에서 렌더러에서 환경 V-Ray Environment에서 뭐 여기서 GI Environment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저 색이 지금 이 하늘색이 네. 뒷 배경에 들어가는 거와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렌더링 걸어볼게요. 근데 화면상에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바닥 때문에 안 보일 수가 있겠지만은 저렇게 파란색이 가미가 돼서 보여지니까, 자, 이때는 이제 빛의 강도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빛의 강도를 낮출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 2.5로 줄까요? 2.5로 걸고 다시 한번 렌더 씬을 눌러 렌더링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렌더링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밑에 있는 이 받침대에 네온사인 재질을 주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주는고 하니, 자, 물론 우리가 예전 시간에 배웠던 V-Ray 라이트 메터리얼을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재질 슬롯에서 새로운 재질 슬롯을 클릭해주고 스탠다드에서 V-Ray 메터리얼 해서, 이게 아니죠. V-Ray 라이트 메터리얼 찍어주고 입혀주도록 합니다. 색상을 칼라를 어떻게 걸어주냐,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레드도 0, 그린도 0입니다. 이렇게 블루색만 들어가서 입혀주고, 여기서 또 오른쪽 받침대락으로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재질은 다 입혀졌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렌더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해 보세요. 자, 바닥에 지금 파란색, 블루색이 들어가니까 지금 좀 이미지가 나아졌어요. 아까보다 나아지고, 빛이 확산 효과를 더하기 위해서 메터리얼 에디트에서
이 멀티플라이어를 높여주면 되겠죠. 한 5 정도, 그래서 5배 정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효과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제품이나 인테리어나 어떤 기계적인 요소에서 이렇게 빛이 발산되는 물체들이 의외로 있을 수 있거든요. 버튼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어떤 기계에서도 뭐 그죠? 어떤 램프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작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밑에 지금 빛이 조금 퍼져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인터넷상으로 보여지게 된다면요, 저것이 표현이 좀 덜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방법적인 내용을 알면 되는 거니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위에 뭘 삽입을 할까요? 모니터를 불러오는 거죠. 자, 모니터를 불러올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파일에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맥스 데이터를 이 안에 삽입을 하는 거죠. 아니죠. 머지죠. 임포트는 다른 프로그램 파일, CAD 파일에서 불러온 DWG라든가 뭐 DXF 이런 거고, 머지라고 하는 내용이 기존에 만들어진 다른 맥스 파일 모델링을 불러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불러오면 되겠어요. 네. 자,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저장을 해주고, 그 내용도 다시 한번 뭐 CH로 저장을 해주고요. 기존에 만들어진 내용을 불러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이 파일을 선택을 해서 이 모델링에서 이 컴퓨터만 저장을 따로 하는 거예요. 선택된 물체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파일 세이브 셀렉티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된 물체만을 별도의 파일로 저장할 수가 있어요. 선택된 모델링을 다른 파일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니터 M으로 지정을 했어요.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작업하고자 하는 원고 파일을 다시 불러와주고 불러오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파일 머지, 여기서 원하는 모델링 파일이 경로를 선택해주고 M이 되겠습니다. 열기 모니터. 이 모니터는 파일의 이름 네임이에요. 모델링의 네임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적당한 크기로 물체를 배열을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오른쪽 버튼 와이어프레임에서 이렇게 높이도 맞춰주고요. 완성된 모델링에서 불러왔으니까 어느 정도 비율이 맞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모니터의 재질 또한 사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입힐 수 있겠죠. 자, 렌더링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존에 만들어진 내용이고요. 자, 모니터가 불러들여져서 이제 모니터가 렌더링이 진행이 됩니다. 모니터 다음에 몸체, 바닥, 다음에 받침대 부분 쑥쑥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굴절 값에 의해서 지금 이제 저 내부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 지금 보게 되면 사실은 이 유리 재질에서 좀 투영돼서 밑에 내용이 보일 수가 있어요. 네. 그 내용을 작업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유리 재질에서 리플 락트를 더 높여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조금 어둡게 줄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렌더링 걸어보도록 할게요. 자, 비교해 보도록 하세요. 렌더링이 진행이 되고 좀 어둡게 했어요. 잘 관찰하면 사실 저 모니터 뒤 유리를 통해서
안쪽 내용이 보여요. 잘 안 보여서 그럴 뿐이지. 됐어요. 그 다음에 반사가 조금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메토리어에서 다시 한번 유리 재질에서 리플렉트를 조금만 흰색 쪽으로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나무 재질 또한 리플렉트를 선택을 해서 내립니다. 됐죠? 다시 한번 렌더링을 걸어주면 뭐 반사될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잘 확인은 안 되지만 바닥이 몸체로 반사가 될 수가 있고, 이제 모니터가 뭐 몸체로 반사가 될 수가 있고, 자, 반사를 주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물체들을 반사를 해서 그 영향을 또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사도가 없는 재질이라도 어느 정도 미약하지만 조금 입력해 주는 것이 주변적인 내용을 같이 조합하는 데는 더 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럼 지금 이 모니터가 유리에도 반사가 이루어지고 이 몸체 바닥에도 반사가 이루어져서 충분히 이런 내용, 이제 뭐 이러한 내용은 충분히 만들고 렌더링 걸고 더 응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디자인적으로도,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도 이게 지금 앉아서 쓰는 컴퓨터용 테이블이라고 한다면 좀 더 뭐 예를 들어서 수납 공간을 이렇게 직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뭐 라운드를 주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키보드가 올라가는 판 또한 몰딩 처리해서 조금 부드럽게 열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마우스도 그리고 본체도 그리고 뭐 책도 몇 권 그려놓고 하게 되면 좀 더 그 주변 환경을 정리해서 효과적인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니까, 이게 Vlay라고 하는 내용이 아주 퀄리티 높은 렌더링 결과를 만들어내긴 하지만 인내력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좀 더 고해상도로 렌더링을 걸려면 많은 시간이 투입이 되고, 네? 좀 더 나은 효과를 주기 위해서도 더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테스트 이미지는 약한 수치를 주어서 렌더링 하더라도 최종 결과물, 최종 제출되는 내용은 고해상도로 걸어서 렌더링을 걸어주면 좋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Vlay를 이용해서 간단한 모델링과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을 복습해 보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그려보았습니다.